원래는 매출이니까 상품 매출이 맞아요. 네. 자, 334쪽 펴주세요. 334쪽. 앞 시간에 이어서 11월 17일 거래부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요 11월 17일 거래부터는 이제 매입 불공이 되는 건들을 연습하는데요. 전자세금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진로마트에서 매출거래처에 선물할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어요. 이거 물론 외상이지만 외상분계는 안 되죠. 선물 세트니까. 자, 그러니까 매출거래처에 선물할 선물 세트니까 이게 접대비입니다. 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이 되거든요. 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건 중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온 거, 세금계산서를 받아온 것은 불공이라고 하는 54번 유형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했을 때 공제 가능한 것은 51번, 공제가 불가능한 것은 54번. 이것이 54번 유형이에요. 자, 그러면 11월 17일 매입 매출 전표 날짜를 고치시고요. 11월 17일. 자, 유형은 항상 증빙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증빙은 진로마트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예요. 그런데 이 세금계산서는 선물 세트 구입한 거 거래처에 선물하려고 그런 건이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54가 됩니다. 54. 자, 그러면 54를 선택하면은 불공제 사유를 우리가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다라는 거 9번 클릭을 해주시고 선택 단추를 눌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품명에다가는 선물 세트 하면 되겠네요. 선물 세트. 네, 공급가액은 50만원이죠. 500000 50만원. 그리고 거래처는 진로마트가 되겠죠. 진로마트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다 이런 얘기예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죠. 그러니까 1번 전자입력. 자, 외상으로 샀습니다. 그러면 혼합으로 분개해 줘야 됩니다. 상품이 아니니까 분개를 혼합으로 해주시고 차변의 상품을 접대비로 바꿔야죠. 800번대 접대비입니다. 813번을 꼭 선택해 주시고 여러분이 보시면 매입세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이 부가세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부 접대비로 분개가 되는 거죠. 네, 우리가 51번 유형으로 하게 되면은 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유형을 불공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가세 분개가 안 나타납니다. 부가세 분개가 보이지 않고 이 부가세가 공급가액하고 더해져 가지고 접대비로 비용 처리하게 되는 거고요. 자, 대변은 외상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됩니다. 253번 미지급금이죠. 금액은 55만 원입니다. 탭키. 금액 입력하고 탭키를 탁 누르면 거래처로 커서가 넘어가서 거래처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진로마트의 미지급금. 맞습니다. 자, 이 거래 후 결합관계는 차변에 비용 발생 55만원, 대변에 부채 증가 55만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용이 발생하면 자본이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자본이 55만원이 자본 감소가 되고 미지급금은 부채 감소가 됩니다. 부채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부채는 증가하면서 자본이 감소했기 때문에 자산의 총액에는 변화가 없죠. 자, 그래서 비용이 55만원 발생하는 거래예요.
다음 18일 걸 보겠습니다. 11월 18일은 삼성자동차 주식회사에서 관리부 업무용으로 사용할 승용차 SM5 5인승 2000cc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 3천만 원에 300만 원을 발급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예요. 전자세금계산서. 대금은 12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했어요.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돼요. 할부도 미지급금이에요. 예. 자동차 할부로 샀다 그러면 우리가 나누어서 외상을 한 거예요. 나누어서 갚기로. 그래서 이게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승용차 매입세, 1000cc 초과하는 승용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4번 유형으로 입력을 해야 돼요. 자, 11월 18일 거 입력해 볼까요? 11월 18일. 자, 유형은 왜 54번이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공제를 못 받는 세금계산서니까 54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불공제 사유는 이거죠. 3번이라고 되어 있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여기가 불공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분명은 네, 승용차라고 했습니다. 공급가액은 3천만 원, 30 플러스. 거래처는 네, 삼성자동차. 전자세금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네요. 1번 전자입력.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되겠네요. 3번 혼합 하신 다음에 자, 자동차 취득원가에 부가세까지 포함되죠. 불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품을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 개정 과목으로 고치시고 208번 차량 운반구로 상품을 고쳐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의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에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3,300만 원. 불공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변은 미지급금 253번이죠. 미지급금 3,300만 원. 그리고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삼성자동차가 되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거래후 결합관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후 결합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윤정희님, 네, 이건 거래후 결합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예, 예, 그렇죠. 자산 증가, 부채 증가 되겠습니다. 예, 손익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음은 19일 날 거 보겠습니다. 11월 19일이요. 310업사에서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 5인승 2000cc짜리 수리를 했는데 수익적 지출이라 합니다. 비용 처리하시오 이 말이고요. 예, 수리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30만 원짜리를 발급받았습니다. 수리대금은 삼성카드로 결제했다. 카드 결제.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카드 결제. 자, 그러면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이것도. 예, 승용차 수리이기 때문에 1000cc 초과 승용차잖아요. 예,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어요. 그래서 불공유형으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11월 19일 날짜 바꿔주시고요. 유형은 54다.
왜 54냐?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승용차 수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3번입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여기를 클릭해주고, 갑자기 마우스가 네, 그리고 선택. 네, 잠깐만요. 네, 해결이 됐고요. 그래서 11월 19일 거 이게 승용차 수리건 불공으로 해야 되고요. 분명히는 승용차 수리라고 하시면 되죠. 승용차 수리. 공급가액은 30만 원이네요. 그리고 이제 거래처는 310업사가 되죠. 310업사.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해주시고요. 분계는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4번 분계하시면 여기 4번이 여기 카드잖아요. 네, 한번 해볼까요? 4번. 그랬더니 미지급금 310업사. 여기 310업사가 아니죠.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그래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를 카드사로 바꿔야 돼요. 삼성카드로요. 삼성카드로 바꿔주셔야 되고, 그리고 상품은 뭘로 바꾸셔야 될까요? 차량 유지비로 바꿔야죠. 네, 승용차 수리한 수익적 지출이니까 차량 유지비, 판매 관리비니까 822번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 유지비 33만 원이 안에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차량 유지비 비용으로 처리하죠. 이렇게 불공이기 때문에.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대변의 미지급금의 거래처를 310업사로 해두면 안 됩니다. 삼성카드가 되어야 된다. 삼성카드가. 그리고 차변에는 상품이 아니라 차량 유지비 800번대 이렇게 되고요. 부가세 포함해서 모두 차량 유지비가 되어야 되죠. 여기 분계는 사실 카드 분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예, 혼합으로 하고 차변의 상품을 차량 유지비로 바꾸고 800번대로, 그리고 두 번째 줄로 내려와서 대변을 미지급금으로 33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탭키 눌러서 여기를 삼성카드로 이렇게 바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있는 분계의 유형, 이것을 3번 혼합으로 해야 맞냐 4번 카드로 해야 맞냐,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이거는 무엇으로 했던 간에 다 맞다. 의미가 없고 3번으로 해도 맞은 거고 4번으로 해도 맞아요. 분계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됩니다. 분계만 3번으로 하든 4번으로 하든 간에 차변의 차량 유지비로 합계 금액을 모두 차량 유지비 부가세 포함해서 33만 원으로 하면 되고, 그리고 차량 유지비 코드는 822번이 돼야 되고요. 대변의 미지급금 부채 증가인데 이 대변의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카드사로 바꿔줘야 돼요. 310업사로 해놓으면 안 됩니다. 카드사로 바꿔놓으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분계 유형을 3으로 했느냐 4로 했느냐 이거는 관계가 없다. 예. 무엇으로 해든 요 밑에 분계만 이렇게 맞춰놓으면 맞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19일 날 거 불공 유형에 해당이 되는 전표였습니다. 그 다음 20일 거를 보겠습니다. 한국 렌트에서 대표이사가 사용할 업무용 승용차를 3,500cc짜리 장기 렌트하기로 계약을 하고 11월분 렌트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 50만 원짜리를 받았다. 자, 승용차를 렌트했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1000cc 초과 승용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잖아요.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나 매입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51번 유형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렌트 비용을 그러면 우리가 개정 과목을 뭘로 해야 되느냐?
차를 빌리는 거 또는 건물을 빌리는 거 또는 토지를 빌리는 거 전부 다 임차료예요. 임차료. 빌리는 건 다 임차료. 지금은 승용차를 빌려 타는 거잖아요. 임차료. 네, 우리가 사무실을 빌리는 것도 매달 월세를 내면 그것도 임차료. 또 뭐 토지를 빌려서 매달 월세를 내고 있다. 그것도 임차료. 그래서 여기 또한 임차료입니다. 렌트 비용은 회사가 임차료라는 비용 처리하는데 대표이사의 업무용 승용차니까 판매 관리비로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11월 20일로 날짜 바꾸시고, 자, 유형은 세금계산서인데 공제가 안 되는 세금계산서예요. 54번. 이번에도 불공제 사유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라고 하는 요 3번 클릭하고 선택. 품명에는 승용차 렌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급가액에는 50만원, 그러면 세액이 5만원이고요. 거래처는 한국렌트, 전자세금란은 전자세금 계산서 맞죠? 네. 그러니까 1번. 분계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분계하면 쉽겠네요. 1번 현금 분계. 이것도 혼합으로 해서 대변에 현금 입력해도 문제 없어요. 자, 현금 분계 전원했고, 상품을 임차료로 고쳐라. 임차료. 이거 차량 유지비 아닙니다. 임차료입니다. 임차료. 819번 임차료에서 55만원. 이 거래는 800번대 판매관리비 비용 발생 자산 감소인 거래입니다. 비용 발생 자산 감소. 이것도 손익에 영향을 주죠. 영업이익이 55만원 감소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11월 21일 거 보겠습니다. 대표이사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든 골프에서 골프 장비를 구입하고요. 이번에는 종이세금 계산서네요. 골프 장비를 구입하고 종이세금 계산서를 회사 앞으로 발급을 받아왔어요.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습니다.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 이렇게 했네요. 네. 자, 대표이사가 자기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골프 장비를 샀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은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른 직원들하고 같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샀다면 그건 복리후생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도 받을 수가 있지만 이것은 개인이 쓰는 거예요. 자기 개인 차에다가 가지고 다니면서 골프를 하려고 샀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가지급금으로 처리해가지고 대표이사의 급여에서 요 돈을 공제해서 지급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지급금으로 하는데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왔으니까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을 해서 부가세 신고할 때 불공으로 해서 신고를 해주면 돼요. 업무와 무관한 지출. 네.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라고 그래요. 이런 지출을. 그러면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11월 21일로 날짜 바꿔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11월 21일. 자, 유형이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에요. 그래서 54번입니다. 그리고 불공제 사유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고 하는 여기 세 번째 있는 2번 클릭하고 선택해 줘야 돼요. 그리고 품명에다가 골프 장비
공급가액은 300만 원. 거래처는 모든 골프. 전자세금은 이건 종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 비워둬야 돼요. 예, 전자세금란은 전자계산서나 전자세금계산서만 전자로 해주는 것이고요. 이건 비워두시고, 분계는 외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혼합으로 해서 미지급금 처리를 해야 돼요. 3번 혼합. 자, 요거는 330만 원을 이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품이 아니라 가지급금. 그리고 가지급금은 누구에게 가지급금이냐라는 거래처를 사원으로 꼭 코드를 입력해 줘야 돼요. 여기 코드란에다가 박상준이죠. 박상준으로 코드를 꼭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업무 가지급금, 출장 가면서 업무 가지급금도 거래처를 꼭 뭡니까? 사원 이름으로 코드를 걸어줬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변에다가 미지급금. 외상으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이에요. 그리고 금액은 330만 원. 그리고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모든 골프가 되겠습니다. 모든 골프에다가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회사가 일단 지급을 해주고 다음 달 급여 나가는 날 대표이사 급여에서 330만 원을 회사에서 입금 잡으면, 공제해서 회사가 이제 입금 잡으면 됩니다. 그때 가지급금 대변에 가고 차변에 보통예금이나 회사 통장에 넣었으면 보통예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의 결합관계 어떻게 되는지 다시 또 한번 따져볼까요? 이보람님, 네, 요거 결합관계가 어떻게 되죠? 네. 안 들려. 네. 자, 대변의 미지급금은 뭐죠? 예, 부채 증가했죠. 그러면 차변의 가지급금은요? 예, 자산 증가. 가지급금은 자산이에요. 자산. 네. 그래서 잘 맞췄어요. 자산 증가, 부채 증가인 거래입니다. 자산 증가, 부채 증가. 그래서 손익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음은 22일 거 해보겠습니다. 11월 22일. 주식회사 포토전자에서 구청 주민센터에 기증할 목적으로 3D 컬러 입체 프린터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네, 보통예금으로 분개해주면 혼합분개해서 대변을 보통예금으로 하면 되겠네요. 기부금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부금. 네. 자, 주민센터에 기증을 했다. 그러면은 요거는 매입세 공제가 되느냐? 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이 컬러 입체 프린터를 사무실에서 사용하려고 매입했다면은 매입세 공제가 당연히 됩니다. 네. 비품이에요. 비품으로 하고 업무에 쓰는 거니까 되는데, 기부를 했어요. 기부한 것은 아까 여기 박상 대표이사가 자기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골프 장비를 구입했을 때 우리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요 프린터를 매입한 것도 사업과 관련 없이 매입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또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 건이기 때문에 이것도 54번 유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해 보겠습니다. 11월 22일이고요. 자, 유형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 중에 공제 못 받는 것이 54번이에요. 그래서 54. 이번에도 사유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다. 예, 2번을 선택합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다. 네, 품명에는 네, 프린터라고 하시죠. 예, 프린터. 공급가액은 200만 원이네요. 2 플러스 200만 원. 거래처는 포토전자네요. 포토전자. 전자세금계산서죠. 1번 해주셔야 되고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되겠네요. 3번. 자, 기부금으로 처리해라 그랬어요. 기부금은 부가세 포함해서 모두 기부금이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기부로 바꿔주시고 상품을 기부금. 영업의 비용입니다. 기부금이.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이죠. 103번 보통예금 220만 원. 네, 이사랑님. 네. 제가 지금 이 전표 입력한 거 어떻게 지금 잘 되었나요? 아, 아닌가요? 어디가 아닌가요? 보통의 거래처. 네. 또 기침이 나오나. 그렇습니다. 보통예금 거래처 바꿔야 돼요. 네, 이거 보통예금의 경우에 거래처 바꾸는 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후 결합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예, 이사람님. 네. 거래후 결합관계가 이게 어떻게 되죠? 220 기부금 비용 발생. 네, 자산 감소. 네, 비용 발생 자산 감소입니다. 비용 발생 자산 감소. 네, 그러면은 이현채님, 네, 이현채님, 영업이익에 영향이 있나요? 이 거래로 인해서? 아니요, 맞았어요. 아니요. 비용이 발생했는데 왜 영업이익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그러면 네, 영업 외 비용이니까. 비용은 비용이지만 영업 외 비용이란 말이에요. 영업의 비용은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안 줍니다.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고 판매 관리비를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영향이 있으려면 매출액이 변했거나 매출 원가가 변했거나 판매 관리비가 변해야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영업 외 비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까지는 영향을 못 주고 그 밑에 있는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나 당기 순이익에는 영향을 준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려면 손익계산서의 구조, 네. 손익계산서 위에서부터 매출액부터 어떻게 당기순이익이 산출이 되는지 그 손익계산서 구조를 쫙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 재무제표 수업하는 시간에
그 교재 그 몇 페이지인가를 얘기하면서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스캔을 해 놓으셔야 된다 라고 그때 당부를 했었는데요. 혹시 아직까지도 그 그림이 머릿속에 안 그려지신다 그러면은 빠른 시간 내에 그 그림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40페이지에 있는 바로 그 그림입니다. 40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 40페이지에 손익계산서의 기본 구조. 이 손익계산서의 기본 구조, 이 그림이고요. 다시 말해서 뭐 기본 구조, 그걸 가지고 그림을 외우시는 것도 이게 이제 간단하니까 그걸 외우시라고 한 거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서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조회했을 때 바로 요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림. 근데 이건 이제 너무 크니까 그걸 약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40번입니다. 40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약식으로 만들어진 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보고서 이게 어떻게 계산된 건가? 계산기를 두들겨가면서 매출액이 7억 5천이고 원가가 5억 9,600이니까 이걸 빼가지고 매출 총이익이 나왔구나. 여기서 이걸 뺀 게 매출 총이익이구나. 거기서 4,455만 원을 뺀 게 영업이익이구나. 네, 여기서 이제 직접 여러분이 보시면서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40페이지에 있는 그림이고요. 그것을 이제 풀어서 보면은 이 손익계산서 우리가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 바로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 꼭 알아두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거래로 인해서 영업이익에는 영향이 없다. 비용이 발생했지만 이것이 판매관리비가 아니고 영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이익에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안 주고,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나 당기 순이익에는 220만 원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이익이 감소하게 된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1월 23일 거래인데요. 면세 사업에 사용할 문구용품을 행복문구에서 구입하고, 종이네요. 이번에도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분개하면 되겠습니다. 소모품비로 처리해라 라고 알려줬고요. 이것은 이 거래에 한해서 면세 사업을 겸업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 문제를 하자. 자, 우리 회사가 지금 신발 도소매업인데 갑자기 문구용품을 면세 사업에 쓰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신발은 과세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신발에 관한 잡지를 판매하는 회사다. 이렇게 또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지도 만들어서 팔고 신발도 팔고 이렇게 하면 면세와 과세를 겸업하는 사업자가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문구류를 샀는데 이거를 잡지 만드는 데만 쓰려고 문구류를 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매입세 공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은 문구류를 사서 만약에 신발 판매하는 데 관련된 문구가 필요해서 거기에 쓰려고 샀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가 돼요. 왜냐하면 신발은 과세제화니까. 그런데 이 내용은 면세 사업에 사용할 문구용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모품비지만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소모품비지만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불공이에요. 자, 11월 23일 입력하겠습니다. 11월 23일. 자, 유형은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공제를 못 받는다 해서 54번이 되고요. 이번에도 불공제 사유는 뭐가 되느냐? 이번에 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4번에 있는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분 처음 나왔죠?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분 클릭하시고 선택. 그리고 품명에다가 문구라고 쓰시면 돼요. 문구. 그리고 공급가액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그리고 거래처는 행복문구입니다. 행복문구고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은 종입니다. 그래서 비워두시고, 그 다음에 분계는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1번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금전표가 만들어졌고, 상품을 소모품비 판매관리비 코드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소모품비 검색하셔서 800번대 맨 밑에 있는 830번을 선택해 줘야 돼요. 830번. 임자영님. 네, 임자영님. 요거 거래후 결합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네, 비용 발생이고요. 네, 판매관리비 비용 발생했죠. 현금, 대변의 현금은요? 자산 감소. 네, 비용 발생 자산 감소이죠. 비용 발생 자산 감소. 자, 이것은 영업이익에 영향이 있나요? 그렇죠. 영업이익에 영향이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감소합니다. 11만 원만큼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이 감소하면 밑에 법인세 차감전 이익도 감소하고 그 밑에 당기순이익도 감소하는 거예요. 매출 총이익에는 영향이 없지만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전 이익, 당기순이익 그 아래로는 다 영향이 있게 된다. 네, 잘하셨고 다음 11월 24일 거로 가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11월 24일 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1월 24일. 본사 신축용 토지 취득을 위한 법률 자문 및 등기대행 용역을 대한법무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대금은 전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법무법인으로부터 등기대행을 했다 이 말이에요. 등기대행. 이 등기대행이라는 건 무슨 등기를 했는가를 따져보면 됩니다. 만약에 건물을 취득하고 등기대행했다면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건물은 과세 제외하니까. 그런데 토지를 취득하고 등기대행으로 이 법무법인에다가 지금 돈을 100만 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이거거든요.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 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토지가 뭐예요? 면세거든요. 토지가 면세이기 때문에 토지 취득과 관련된 모든 그 비용을 우리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등기 대행 이런 비용을 토지에 관련 취득원가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다른 말로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토지 관련 비용입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개정 과목을 다 토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분계를 회계 처리를 할 때 토지로 회계 처리한다. 이것을 우리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할 때 토지로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이건 토지는 면세 제외라는 거예요. 면세. 따라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문구용품을 샀는데 면세 사업에 쓰려고 문구용품 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 못 받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예, 토지의 자본적 지출도 토지가 면세 재화이기 때문에 매입세를 공제 못 받습니다. 자, 세금기 단서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것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은 해야 되는데 세금기 단서기 때문에 입력을 하면서 불공으로 입력을 한다 이거예요.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1월 24일 날로 날짜 입력하시고, 자, 세금기 단서를 받았는데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건이에요. 그래서 54. 이번에 사유는 맨 위에 있는 0번입니다. 맨 위에 0번을 보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이겁니다. 자, 선택하시고 품명을 등기대행, 공급가액은 100만원, 거래처는 대한법무부, 전자세금계산서 받았죠? 그러니까 1번. 그리고 분계는 현금으로 지급했죠? 네, 그러니까 1번 분계. 자, 대변의 현금이고요. 차변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니까 토지로 봐야 돼요. 개정 과목이 토지가 됩니다. 이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장미금님, 정소영님, 거래의 결합관계가 어떤 거죠? 자본? 비용? 어디? 개정 과목이니까. 자, 차변이 토지고 대변이 현금인데요. 차변이 토지, 대변이 현금.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은요? 자산 감소. 네. 지금 뭐 딴 거 하고 있지 않으신 거예요? 딴 거 했었나 봐. 갑자기 여기 비용이 없는데 비용이. 네. 그렇죠?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네. 자, 근데 자 질문 계속이요. 네, 지금 정소영님, 자산 증가, 자산 감소인데 자산 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 자산 총액에는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산 내에서 어떤 변화가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자본? 아니에요. 자산 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산이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죠? 자산은 크게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지. 이게 대변의 자본과 부채의 합계가 자산과 항상 같죠. 그거 말고 자산 내에 자산은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다? 부채 자본 말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자산 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그러면은 비유동자산은 증가되고 현금, 유동자산은 감소했다. 유동성의 변화가 일어났다. 자산의 유동성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산 총액에는 변화가 없지만 이 회사의 비유동자산은 증가되고 유동자산이 감소해가지고 회사의 유동성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얼마만큼? 110만 원만큼. 그래서 유동성이 110만 원만큼 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1월 24일 것까지 우리가 입력도 하고 거래를 분석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지금 모두 8가지네요. 8가지. 1번부터 8번까지 큰 번호 7번이 있었는데 이게 전부 다 불공이었죠. 그러면 이제 오래간만에 한번 부속 서류 하나 가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나가셔가지고
자, 우리가 공제받지 못한 이 불공 처리를 하게 되면은요, 이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는 요 부속 서류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느 칸에 그게 숫자가 딱 집계가 돼 있어요. 예, 두 가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들어가시고, 자, 거래 날짜를 전부 11월로 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과세 기간은 2기 확정 기간 10월부터 12월까지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이라는 탭에 총 8건, 공급가액으로는 3,740만원, 세액으로는 374만원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총계가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번호가 1번부터 8번 있었으니까 네, 합계 매수 8매 딱 맞죠. 그리고 사유별로 위에 보시면 우리가 연습한 게 지금 자,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 2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자동차 구입 유지건이 3건,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이 1건, 면세사업 관련된 것이 1건,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된 게 1건, 이렇게 해서 모두 8건이었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불공제 사유를 뭐 이렇게 선택했잖아요. 그 사유별로 이처럼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가 딱 작성이 돼가지고 부가세 신고할 때 이것도 같이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 그 불공제 사유 입력했던 거 그것을 정확히 입력해줘야 이 내역서, 이 부속 서류도 잘 작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 차이, 제 거하고 차이 나는 거 있나요? 네. 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8건이 아니에요? 롯데비 우리 대형이 몇 건이라서 공주를 쓸 겁니다. 11건이나 됐어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걸 다 불공으로 한 거 아닌가? 이거 계산서를 11월 14일 거 한번 가보세요. 11월 14일. 연세를 했네? 그러면 여기 15일 건. 연세를 했고. 16일 건. 3연체를 했는데 네. 지금 총 건수가 일단 달라요. 우리가 연습한 건 8건밖에 없는데 11건이나 지금 3개나 뭘 넣었어요, 그걸. 41분이니까 네, 50분까지 쉬면 되겠습니다. 네.